최적화 일치로입니다. 본 영상은 봉제공장 산업공학 20부작 시리즈 중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I팀이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공장에서 왜 이렇게 납기가 안 맞지? 왜 품질 불량이 반복되지? 작업자마다 속도가 다른데 어떻게 맞춰야 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이 그 해답의 출발점이 됩니다. I팀이 수행하는 5가지 핵심 업무를 알고 나면 지금 공장에서 무엇이 빠져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E 업무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와 손실. 2.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 조치. 3. IE 5대 핵심 업무의 구체적 실행 절차. 4. 선제 조치와 실행의 효과. 5. 지속 유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6. 핵심 Q&A 5가지. 7. 결론 및 요약. 1. IE 업무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와 손실. 봉제 공장에서 산업공학, 즉 I팀의 역할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산 공정에서 비효율이 반복됩니다. 재단, 봉제, 마감과 공정 사이에서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작업자 동선이 정리되지 않아 불필요한 이동이 반복됩니다. 이 낭비들은 하루 단위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한 달 단위로 누적하면 수십 시간의 가동 손실로 이어집니다. 100명 규모의 공장에서 작업자 1인당 하루 15분의 낭비가 발생한다고 하면 하루 총 25시간, 월 500시간 이상이 아무런 생산 없이 소모됩니다. 이를 인건비로 환산하면 월 수백만 원 규모의 손실이 현실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작업 표준이 없으면 시간 측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각 작업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봉제하고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면 SMV 표준 작업 시간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SMV가 없으면 생산량 예측이 어렵고 납기 계산도 불안정해집니다. 영업부에서 납기를 약속했는데 현장에서 지키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그 손실은 단순히 추가 작업 비용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이어와의 신뢰 손상, 페널티 클레임, 최악의 경우 오더 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품질 검사 포인트가 없으면 결함이 후공정에서 발견됩니다. 봉제 단계에서 발생한 불량이 마감 단계까지 내려오면 재작업 비용은 초기 공정에서 잡았을 때보다 3배에서 5배까지 올라갑니다. 이미 투입된 자재, 인력, 시간이 모두 낭비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라인 밸런싱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장에서는 특정 공정의 작업이 쌓이고 다른 공정은 대기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를 병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병목 공정 하나가 전체 라인의 속도를 결정짓습니다. 라인 전체 효율이 80%로 설계되어 있어도 병목 공정의 효율이 60%라면 전체 생산량은 결국 그 60% 수준에 묶입니다. 다섯 번째로 생산 계획과 현장 스케줄이 연동되지 않으면 자재가 늦게 들어오거나 인력이 잘못 배치되거나 기계가 비어있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납기 지연은 단순한 지각이 아니라 추가 운임비, 야근 수당, 고객 클레임으로 직결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납기 하루 지연이 발생할 때 드는 직간접 손실은 소규모 공장 기준으로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공통 원인은 하나입니다. IE 기능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갖춰야 할 기반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제 조치입니다. 첫째, IE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많은 공장에서 IE 업무가 생산관리자 또는 현장 반장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 팀이 있더라도 현장 개입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IE팀이 현장에서 공정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으려면 경영진이 그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하고 유관부서에 공지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수집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생산량, 불량률, 작업시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록 양식 또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없이 IE 업무는 의견이 되고 데이터가 있으면 근거가 됩니다. 원식은 간단해도 됩니다. 하지만 매일 일관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셋째, 유관부서와의 협력 채널을 열어야 합니다. IE팀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산관리부, 품질관리부, 인사부, 영업부, 물류부와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함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간 단위 또는 격주 단위의 부서 간 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넷째, 작업 표준 SOP를 정비해야 합니다. 각 공정별로 어떻게 작업해야 하는지 기준이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교육이 가능하고 이탈이 발생했을 때 발견이 가능합니다. SOP가 없으면 IE의 모든 분석은 기준 없는 평가가 됩니다. 이 4가지 선제 조치가 갖춰진 상태에서 IE 5대 핵심 업무를 실행할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3. IE 5대 핵심 업무의 구체적 실행 절차. 이제 실제 업무 절차를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 생산 공정 최적화. IE팀이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는 과정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현재 공정의 흐름도를 그립니다. 원단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전체 공정을 공정 흐름도로 시각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단계의 소요 시간, 이동거리, 대기 시간을 함께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낭비 요소를 분류합니다. 이동 낭비, 대기 낭비, 과잉 처리,
재작업 등을 구분하여 어느 공정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수치화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워크스테이션의 물리적 배치를 검토합니다. 작업자 간 동선이 교차되거나 자재 이동 거리가 과도하게 길다면 레이아웃을 재구성합니다. 공정 순서에 맞게 설비와 작업대를 재배치하면 이동 낭비를 즉시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화 장비 도입이 가능한 공정에서는 수작업 최소화 방안을 검토합니다. 단, 자동화는 작업 표준이 확립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표준 없이 자동화하면 잘못된 공정이 빠르게 반복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 라인의 속도와 자재 공급 타이밍을 조정합니다. 각 공정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라인 속도를 맞추고 자재가 적시에 공급되도록 물류 흐름을 조정합니다. 두 번째, 업무 작업 분석 및 시간 연구. 봉제, 재단, 달인질 등 각 작업자가 수행하는 개별 작업을 철저히 분석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분석 대상 작업을 선정하고 작업을 세부 요소 동작으로 분해합니다. 각 요소 동작의 시간을 스톱워치 또는 영상 분석을 통해 측정합니다. 측정값을 복수해 반복하여 평균값을 산출하고 여유율을 적용하여 표준 시간을 설정합니다. 이 표준 시간이 바로 SMV의 기반이 됩니다. SMV가 설정되면 생산 목표량 산출이 가능하고 납기 계산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작업 분석 결과는 교육 프로그램에도 활용됩니다. 가장 효율적인 작업 방법을 기준으로 신규 작업자와 기존 작업자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봉제기계의 설정 방법이나 재봉 순서도 표준화하여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세 번째, 업무 품질 관리 및 개선. 품질 관리는 단순히 완제품을 검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 검사 포인트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각 공정의 마지막 단계 또는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 품질 검사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검사 항목은 봉제 상태, 치수, 원단 결함, 부자재 부착 상태 등 공정별로 구체화합니다. 결함이 발견되면 그 원인을 분석합니다. 기계 설정에 오류가 있는지 SOP를 기반으로 확인합니다. 작업자의 기술 문제인지 원자재의 품질 문제인지 공정 설계상의 문제인지를 구분하여 원인별 개선 조치를 시행합니다. 원자재 공급 단계에서도 품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단실 부자재의 품질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봉제 공정에서 아무리 잘해도 불량이 발생합니다. 원자재 수령 시 품질 검사 기준을 문서화하고 적용합니다. 고객 피드백도 품질 개선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반품 또는 클레임 사항을 분석하여 현장 공정 개선에 반영합니다. 네 번째, 업무 라인 밸런싱. 라인 밸런싱은 각 작업자와 작업 스테이션에 할당된 작업의 균형을 맞추는 업무입니다. 먼저 각 공정의 작업 시간을 측정하여 피치 다이어그램을 작성합니다. 이 도표를 통해 어느 공정이 목표 사이클 타임을 초과하는지, 어느 공정이 여유 시간이 과도한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부하 공정에 대해서는 작업을 분할하거나 작업자를 추가 배치하거나 자동화 장비 도입을 검토합니다. 과소부하 공정에서는 해당 작업자에게 인적 공정의 보조 업무를 부여하거나 작업 할당을 재분배합니다. 작업자 개인의 숙련도 차이도 반드시 고려합니다. 동일한 공정이라도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작업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합 작업자, 적합 공정, 매칭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매칭은 인사부 또는 생산관리부와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라인 밸런싱은 한 번 설정하면 끝이 아닙니다. 오더가 바뀌거나 스타일이 변경되면 공정 구성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새 오더 투입 전에 반드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업무 생산 계획 및 스케줄링. 생산 계획은 영업부가 수주한 오더를 기반으로 시작됩니다. 납기일, 수량, 스타일 정보를 영업부로부터 공유받아 역산 스케줄을 작성합니다. 역산 스케줄이란 납기일을 기준으로 각 공정의 완료 시점을 역방향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원단 입고 시점, 재단 시작 시점, 봉제 투입 시점, 마감 완료 시점, 건품 일정, 출고 일정을 일별로 수립합니다. 자원 배치 계획도 2단계에서 함께 수립됩니다. 필요한 인력, 기계 가동수, 자재 소요량을 계산하고 물류부와 협력하여 자재 공급 일정을 조율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여 여유 시간을 포함한 유연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계 고장, 작업자 결근, 원자재 입고 지연 등의 리스크 시나리오를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계획에 반영합니다. 생산 스케줄은 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실적과 계획의 차이를 분석하여 다음 주 계획에 반영합니다. 이 과정에서 IE팀, 생산관리부, 영업부 간의 정기적인 정보 공유가 필수입니다. 4. 선제 조치와 실행의 효과. 앞서 설명한 선제 조치와 IE 5대 업무가 체계적으로 실행되면 공장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생산 공정 최적화를 통해 불필요한 이동과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동일한 인력과 설비로 더 많은 생산량을 낼 수 있습니다. 공정 흐름이 정리되면 라인 효율이 올라가고 이는 단위 생산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작업 분석 및 시간 연구를 통해 SMV가 정확해지면 납기 계산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영업부는 바이어에게 현실적인 납기를 제시할 수 있고 현장에서는 그 납기를 실제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무리한 납기 약속으로 인한 야근과 추가 비용이 줄어듭니다.
품질 관리를 통해 불량이 초기 공정에서 발견되면 재작업 비용이 대폭 줄어듭니다. 완제품 불량률이 낮아지면 바이어 클레임이 감소하고 브랜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재주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라인 밸런싱이 실현되면 공정단 대기 낭비가 없어지고 작업자 모두가 고른 작업 부하를 유지합니다. 과부하 작업자의 피로도가 낮아져 품질 불안정 요인도 함께 줄어듭니다. 생산 라인 전체의 편성 효율이 올라가는 효과입니다. 생산 계획 및 스케줄링이 정밀해지면 자재 재고 과잉이나 부족 문제가 줄어들고 기계와 인력이 적시에 투입됩니다. 납기 준수율이 높아지면 추가 운임이나 페널티 비용이 감소합니다. 이 모든 효과를 종합하면 IE팀의 체계적인 운영은 직접적인 비용 절감과 납기 신뢰도 향상, 품질 안정화라는 세 가지 핵심 성과로 수렴됩니다. 5. 지속 유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IE 업무는 한 번 실행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아래 7가지 이상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각 공정의 SMV가 최근 6개월 이내에 재측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스타일 변경, 설비 교체, 작업자 교체 등이 발생하면 SMV도 갱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SOP 표준 작업 절차서가 현재 실제 작업 방법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SOP가 있어도 현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SOP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주간 생산 실적과 계획의 차이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매주 기록하고 다음 주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네 번째, 라인 밸런싱 재검토가 신규 오더 투입 전에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스타일이라도 수량이 크게 달라지면 편성 인원과 공정 구성이 달라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공정별 품질 검사. 포인트에서 결함 기록이 일별로 작성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결함 데이터가 없으면 품질 개선의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원자재 입고 시 품질 검사가 기준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단 규격, 색상 편차, 수축률 등 주요 항목이 점검 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영업부로부터 납기 요청 정보가 IE팀 또는 생산관리부에 적시에 공유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납기 정보가 늦게 전달되면 역산 스케줄 수립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여덟 번째, 작업자 숙련도 맵이 최신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작업자의 공정별 숙련도가 파악되어 있어야 라인 밸런싱 시 정확한 배치가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 IE팀이 유관 부서와 최소 격주 단위로 정기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서 간 협의 없이 IE 업무는 일방적인 지시가 되고 현장 적용에서 저항이 생깁니다. 이 체크리스트 중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온다면 그 항목이 현재 공장의 개선 우선 과제가 됩니다. 6. 핵심 Q&A 5가지. 첫 번째, 봉제 공장에서 생산 공정 최적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 절차는 무엇인지요? 공정 최적화는 현재 공정 흐름도 작성에서 시작합니다. 각 단계의 소요 시간과 이동 거리를 기록하여 낭비 요소를 수치화하고 워크스테이션 배치 재구성과 자동화 도입 검토 순서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라인 속도와 자재 공급 타이밍을 조정합니다. 이 절차를 단계별로 실행하면 생산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함께 나타납니다. 두 번째, 작업 분석 및 시간 연구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지요? 작업자의 작업 방법을 세부 요소 동작으로 분해하여 분석하고 각 동작의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작업 방법을 표준으로 설정하고 SMV를 산출합니다. SMV는 생산량 예측과 납기 계산의 기반이 되며 작업자 교육 프로그램의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세 번째, 봉제 공장에서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공정별 품질 검사, 포인트를 설정하고 결함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여 기계 설정 오류, 작업자 기술 문제, 원자재 품질 문제로 구분합니다. 원자재 입고 단계부터 품질 기준을 적용하고 고객 피드백을 공정 개선에 반영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함을 초기 공정에서 잡을수록 재작업 비용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라인 밸런싱의 중요성과 실행 방법은 무엇인지요? 라인 밸런싱은 각 공정의 작업 부하를 균등하게 분배하여 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피치 다이어그램으로 과부하 공정과 과소부하 공정을 파악하고 작업 분할이나 인원 재배치, 자동화 도입을 통해 조정합니다. 작업자의 숙련도를 반영한 공정 매칭이 되어야 하며 신규 오더 투입 시마다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생산 계획 및 스케줄링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지요? 납기일 기준의 역산 스케줄 수립이 핵심입니다. 원단 입고부터 출고까지 각 공정의 완료 시점을 일별로 계획하고 필요한 인력과 기계, 자재 소요량을 계산하여 물류부, 영업부와 협력하여 조율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한 여유 시간을 포함하고 주 단위 실적 분석을 통해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합니다. 7. 결론 및 요약. 오늘 살펴본 IE팀의 5가지 핵심 업무인 생산 공정 최적화, 작업 분석 및 시간 연구, 품질 관리 및 개선, 라인 밸런싱, 생산 계획 및 스케줄링은 의류 공장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5가지 업무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SM 없이 라인 밸런싱이 불가능하고 라인 밸런싱 없이 정확한 생산 계획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품질 관리는 공정 표준화가 갖춰진 환경에서 의미가 있고 공정 표준화는 작업 분석에서 출발합니다. 이 5가지는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또한 I팀은 단독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생산관리부, 품질관리부, 인사부, 영업부, 물류부와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부서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각 업무의 효과가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납니다. I 기능이 체계화된 공장은 동일한 인력과 설비로 더 많은 생산량을 내고 더 낮은 불량률을 유지하며 납기를 안정적으로 지킵니다. 이것이 경쟁력입니다. 의류 산업뿐 아니라 모든 제조업에서 산업공학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번째 영상으로 의류 제작 표준 작업 시간 SMV 단축을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 생산 관리의 깊은 지혜와 귀중한 간접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